베트남 집사진은 김누나입니다. 자, 호치민에는 눈은 없지만 호치민도 어김없이 이제 크리스마스 연말이 찾아왔습니다. 자, 2022년 이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면서 베트남 부동산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특히나 요즘에 이제 세계적인 뭐 경기 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 등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 가격 하락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과연 이것이 호치민 부동산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2022년 호치민 부동산 총정리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시세 변화와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지 경제 상황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은 자세하게 공부 한번 해보시죠.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우선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인사이드 비나의 호치민시 올해 경제 성장률 9.4% 전망, 10월 달까지 9.9% 성장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한번 기사 내용을 보면 올해 3분기, 2분기까지는 사실 경제 성장이 거의 7.2% 성장을 이루었고요. 올해 이제 목표가 한 6에서 6.5% 국가 경제 성장 목표인데 지금 그 부분보다 훨씬 웃도는 수치, 최소 8에서 9%대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이 나온 상태입니다. 사실은 3분기 또 특히 4분기에서는 세계 경제 둔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압박, 또 이런 여러 가지 뭐 금리 인상과 같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영향을 끼치면서 전반적인 어떤 베트남의 이제 경제 상황도 조금 악영향을 끼쳐서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수출입이 상당히 증가를 했고, 특히 이제 중국 제조가 봉쇄로 인해서 다 막히면서 그러한 이제 제조 시장이 베트남 쪽으로 많이 수요가 몰렸다. 생산량이 급등을 하면서 수출입이 늘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경제 성장의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내수 소비 시장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서 전년 대비 소비 시장도 거의 뭐 2배 이상이 이런 요소들과 함께 이제 종합적으로 베트남 특히 호치민의 경제가 예상보다 상당히 웃도는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중요 경제 지표인 외국인 투자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초에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이런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투자 심리가 좀 회복이 되고 투자가 2분기, 3분기 때 좀 집중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4분기 때는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투자 유동성 이런 여러 가지 변동 요인에 의해서 4분기부터는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 침체, 고환율 등등의 영향을 끼쳐서 이제 투자가 서서히 감소가 되기 시작을 해서요. 그렇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25.3% 최종적으로 증가를 했네요. 이 부분도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이제 경제 지표로 가장 직접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겠죠. 전년 대비 한 2.4% 상승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올해 초에 국제 유가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 51.8% 유가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소비자 물가 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예상할 수 있는 수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외식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전년 대비 한 3.5%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의 상황으로 조금 돌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물가 지수에 영향은 살짝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또 다르게 살펴봐야 될 경제 지표가 바로 이 환율 및 외환 보유고가 될 텐데요. 베트남 환율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8월, 9월부터 급격하게 조금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5,0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24,200에서 3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 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방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런 환율 방어를 위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달러 매수를 통해서 환율을 좀 상당히 많이 유지를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경제 지표 중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제 지표는 바로 고용 부분입니다.
베트남 실업률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저치 2.39% 수준으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거의 회복이 된 상태입니다. 전년 대비도 0.13% 감소를 했고요. 자, 이런 이제 베트남의 고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초반에 설명드렸던 제조 수요가 늘어나면서 많은 이제 인력 수급이 이루어졌고요. 또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전년 대비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제조 생산 정상화 그리고 국내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이러한 노동 인력들이 더더욱 늘어나게 되었죠. 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2022년 호치민 경제 성장률은 최소 한 8%대 성장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그다음에 생산량 증가 이런 요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출입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내수 시장의 규모도 훨씬 늘어났습니다. 내수 소비 심리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소비 시장도 활성화가 됐었고요. 또 FDI 해외 투자는 조금 감소를 한 추세입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침체 영향을 좀 일부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관광 수요도 방역 규제가 그래도 아시아 국가에서 좀 가장 빠르게 폐지가 된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월부터 급격하게 늘어서 관광도 전년 대비는 꽤 성장을 했고 많이 회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율에 대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물론 환율 변동은 좀 있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방어를 좀 잘했다라고 평가되어지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가장 관심이 있으실 부동산 현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호치민 부동산 위주로 살펴보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호치민 2022년 주택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2020년, 21년, 2년 동안 이제 코로나로 인한 대부분의 공급이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그동안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분양건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신규 공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하이엔드 부분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공급 중에 거의 80%가 이 새롭게 호치민 정부가 이제 분리를 시킨 투둑시죠. 이 투둑시 쪽에 이제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제 구군이라든지 이런 투둑군 이쪽으로 프로젝트들이 포진이 되었는데요. 아직은 이쪽 지역이 조금 개발 단계까지 특히 이제 진입성, 도로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양을 했던 가격들은 조금 오버프라이스 가격이 좀 높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호치민 주택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그동안 대기했던 대기 투자자들이 조금 몰리면서 입국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거래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었습니다. 한 8월 달까지는 활성화가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9월부터 글로벌 경기 침체, 금리 영향을 받으면서 서서히 지금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사실은 분양 프로젝트, 하이엔드 프로젝트 일부 빼고는 대부분 전매 거래, 세컨핸드 거래 시장은 거의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올해 내년까지 조금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외국인 매도 매수 시장도 당분간은 조금 냉각기에 들어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 호치민 외곽 지역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치민도 땅값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중심 지역으로 내국인들도 토지 투자가 쉽지가 않다 보니 이제 외곽 지역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었는데요. 빈증이나 동나이, 롱안과 같은 호치민과 인접한 외곽 지역으로 이제 주거 시장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하이엔드 고급 아파트 수요는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현지인 그다음에 외국인 포함해서 이 럭셔리 하이엔드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니즈라든지 수요는 꾸준히 유지 또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좀 짧게 지역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군과 뚜띠엠 지역의 시세는요. 사실 전년 대비 크게 변동은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군 지역에서도 조금 오래된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거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조정이 일부 있었고요. 또 고환율의 영향에 의해서 가격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분양가에 있어서는 사실은 신규 분양 자체가 특히 이제 럭셔리 프로젝트 외에는 호치민 좀 2군 중심 지역 쪽으로 분양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가격을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번에 신규 분양은 GS에서 분양한 자이 프로젝트 외에는
사실상 분양이 이군 지역에 없었기 때문에요. 기존 아파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체적인 가격은 한 10% 정도 조금 하락폭이 있었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1군과 빈탄 지역 시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가 대비를 했을 때는 물론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가격 상승률은 사실은 작년 대비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하반기 말 이제 4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이런 경기 침체라든지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던지는 매물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폭으로 하락을 해서 적게는 10%에서 한 20%대까지도 가격은 살짝 조정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군 지역은 오히려 가격이 조금 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군과 2군 지역이 한 10에서 20% 내외라고 하면 7군 지역은 한 30%대까지도 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7군 지역에서는 이제 미드타운이라는 아파트가 가장 임대 수요가 몰리면서 인기가 있는 아파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매매가도 특히 1차동 같은 경우에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고요.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지금 분양을 계속 했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간 것만큼 가격은 사실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지역은 이제 9군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9군 지역의 경우에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그 거주 인프라가 조금은 부족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개발이 되었고 아직 앞으로도 한 향후 3년, 5년 이상 더 개발을 해야 될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은 사실은 분양가 대비로도 거의 오르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한 5년 이후로 가격 상승을 조금 예측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호치민 부동산 2022년 총정리 편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는데요. 자,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투자자 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보시면서 그래도 조금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 카톡 통해서 자세히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요. 연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크리스마스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